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입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다음 달이 되면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됩니다. 모두들 가족을 만나고 또 고향을 찾는데 그때 가장 외롭고 소외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그룹홈을 하고 계신 나성금 대표님을 모시고 그 청년들의 애환과 또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될 점들이 어떤 건지 등등 다양하게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성금 썸머일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가평에서 아이들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나성금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로 연결되고 그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룹홈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만 4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네. 혹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계기는 중학교 때 막연히 힘든 아이들을 좀 지지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가난하고 이렇게 형편이 힘든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야학 같은 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교육이나 양육 철학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우연한 이제 계기에 영국에서 좀 거주를 하다 왔는데 영국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됐냐면 그 영국을 거의 뒤흔들었던 학대 아이가 쓴 책이에요.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3부작으로 쓴 책이었는데요. 이런 그룹홈과 위탁가정을 전전하고 하면서 성인이 돼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The Boy Who Called It이라고 해서 엄마에게 이제 사람으로서 대우받은 게 아니라 그것이라고 불렸던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에서 우리 미래를 끌어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룹홈이라는 걸 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전에 제가 가평을 들어가게 된 건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터전을 찾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산바라기 학교라는 공간을 찾게 됐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걸 지지하는 캠프를 몇 년간 했어요. 그 캠프를 한 대상이 그룹홈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그룹홈 초창기에 들어와서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한 그룹홈을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면서 지지를 했고 그러다가 그 캠프에 왔던 아이가 캠프를 한 달 겨울 캠프였는데요. 하고 돌아가서 집에 돌아간 이후에 한 보름간을 매일을 울면서 이제 양육을 좀 키워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달래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돼서 결국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몇 명의 아이들과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 딸내미들을 포함해서 그 아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왔고 지금은 6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오게 된 사연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뭐 자세한 그런 개인적인 정보는 공유 못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와서 계속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장기간 있는 아이도 지금 현재도 있고 중간에 조금 바뀌기도 해서 제가 좀 케어를 해오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5살 때 저한테 왔어요. 지금 현재 구성은 초등학교가 2명, 중학교 1학년이 1명, 고등학교가 저희는 3명이에요. 그룹 홈들도 대부분 이제 그 어떤 설립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청소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받으려고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갈 곳이 없어서 쉼터에서 결국은 성인기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룹 홈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보호를 못 받고 인권적인 것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 네.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뭐 시설과 뭐 위탁가정과 이렇게 그룹홈 이렇게 있다면 대충 지금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더 이상 그 대규모 보육시설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근데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비율이 더 많고요. 네. 50% 정도 제가 볼 때 그 이상 된다고 알고 있고, 정확하게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사실은 전국에서 그룹홈은 제일 많아요. 전국 그룹홈 600여 개 중에서 경기도에 130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아무래도 저희 인구 중에 4분의 1 이상이 모여 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또 도시하고 농촌하고 또 엮여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 후에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사회 문제화가 되고 그랬는데 뭐 좀 시도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정부 정책도 달라진 게 있겠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차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몇 명의 자립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자립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똑같아요. 18세, 만 18세가 되면 본인이 원하면 바로 자립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보호 차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전에는 대학을 안 가게 되면 무조건 퇴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안 다녀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그룹홈에 적을 두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 시에 이 아이들이 가장 그 대표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저희 집에서 살 때 모아주는 그 디딤 통장 외에 이제 목돈으로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요. 2년간인데 첫 해에 1천만 원, 그리고 그거를 올바르게 잘 사용했을 때 그 다음 해에 1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40만 원씩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 아니라면 더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게 있을지. 충분하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나름의 그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돈이 없거나 너무 밥이 없어서 뭐 죽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과 이렇게 생기면서 지원이 많아졌는데,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의 철학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을 하고 난 이후라도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이제 자립 전국에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간담회를 사실은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명절에 정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본인들이 자랐던 곳으로 돌아가서 명절을 같이 지내고 싶어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기관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명절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느껴서 의견을 냈었고, 다른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다른 분이 내신 의견인데, 그리고 저도 동감하는 게 아이들이 실질적인 뭐 경제적인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 사회에 나가서 정말 버티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 네, 살면서 이제 양육하면서 그거를 늘 키워줘야 하지만 그게 충족되지 못하고 결핍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멘토나 멘토링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자립한 후에도 해주면서 늘 손잡아준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어떤 교육,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늘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사는 힘이 결국 돈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는 거,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보는 어떤,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기꺼이 돈을 내밀 수도 있고 또 자신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클 수 있게, 네, 지속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자립준비 청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간담회에 가서 들은 바로는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 지원이 끝나고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청년들이 한 1,700명 좀 넘고, 지금 현재 이제 자립 지원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뭐 300명 가량 해서 뭐 거의 2,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 연령대 안에서 또 자립 지원에서 뭐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원들이 다 이제 그룹홈 출신은 아니지만 양육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출신, 그 다음에 그룹홈 출신의 차이점이 좀 있다 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것보다 이런 자립 준비에 대한 게 자립 그 양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는 아이들이 빠삭하더라. 많이 교육을 받았더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가 그룹홈이죠. 그룹홈도 이제 자립 지원을 지금은 더 많이 강화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탁 가정 아이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또 자립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정보를 모르더라.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자립 후에 또 특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위탁 아이들은 자취하고 가정 그 자란 온 곳과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그룹홈이더라. 네,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가족 공동체 같이 타인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법들을 그렇죠. 익히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그룹홈을 퇴소한 아이들의 사례도 있으시죠? 네네.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직 저가 뭐 많이 연차가 되진 않아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초창기예요. 자립하고 나서 초창기라서 방황은 하지만 열심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식 퇴소가 아니라 어떤 약간의 이제 사고를 일으켜서 나간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해 늦었지만 사실 이미 지금 자립 나이인데 고등학교를 늦게 다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과 설득 끝에 이제 엄마를 설득해서 학대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또 대학 입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딸내미가 있고요. 또 한 딸내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립 이제 그 지원도 연결되도록 저희가 계속 애를 쓰고 있죠. 이게 자립 지원이 무조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소정의 노력을 하는 걸 보여야 되고, 그런 걸 또 계속 모니터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부를 계속 한다거나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아이들이 그 한참 사춘기 지날 때고 또 인생에 대한 고민도 엄청 깊을 때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블랙홀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후원자 입장에서 이제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또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아주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런 어떤 소통과 그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가분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법인에서도 그 자립지원금하고 그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사실 오늘 달려왔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실 다른 재주는 없는데 청소년들을 굉장히 그냥 쉽게 친해요. 일단 이 멘토링이라는 거 재정 지원은 하실 때 항상 아이들한테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걸 좀 일깨워 주시고 우리 그 과한 용어로 복지 거지를 만들면 안 된다가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너희들이 어떤 걸 받고 있으니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런 건 대갚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지만 이런 어떤 조언이나 충고는 사실 먼 미래의 일이고 멘토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나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이 생각해요. 얘네들이 더 뭔가 특별하고 뭔가 결핍됐기 때문에 부족하고 도와줘야 될 아이들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멘토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때 그냥 이쁜 청소년 하나 만나는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니까 그냥 진솔한 만남을 가지시다가 소통의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멘토 그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쭉 관계를 이어나가시면서 그냥 그 젊음이 빛나고 항상 예쁘다고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에게 굉장히 그 정말 너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시면 되게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부탁드렸듯이 아이들과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게 아이들한테 항상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만 가지시지 말고 내 고민도 가끔 나누시고 저는 우리 딸들한테 도움 정말 많이 받아요. 집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되게 덜렁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니면 막 옆에서 저를 너무나 잘 파악하기 때문에 챙겨주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저보다. 업무 보다가도 컴퓨터에 무슨 문제 생기면 바로 딸들 불러요. 그런 것처럼 그냥 친구가 하나 생겼다. 이런 마인드로 아마 대하시면 훨씬 아이들이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예쁜 청소년 만난다고 생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진짜 예뻐요. 그리고 네, 저희 그 멘토분들한테도 각별히 또 저희가 그렇게 좀 당부를 하고 그 학생들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그 오늘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도 또 각별히 신경 써서 네, 그 학생들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우리 이제 원장님과 서로 이제 그런 따님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상당히 좀 네,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멘토 사업도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좀 그 학생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그 함께하는 교육 시민 모임이 그 멘토 멘티 사업 또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대상 학생들을 이제 찾기도 쉽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또 찾았다 손 하더라도 어떤 도움이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일지 그런 거를 준비하는데 사실 한 또 몇 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 나 대표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직접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같이 이제 밥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한 사업이 저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의 그런 생각들이 그 좀 그래도 좀 적확했다 이런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되면서 또 저희도 장학금을 많이 모아서 네, 좀 더 그 해당 학생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저도 어른들 말을 안 믿었지만 너희들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 아이들 귀하잖아요. 함께 키우는데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주고 뭐 어떤 나는 좋은 일을 해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행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저기 사족을 달자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그 저희 후원자들 중에는 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저도 깊이 새기면서 네, 오늘 나성금 대표님을 모시고 그 자립 지원,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명신의 교육문제결소 잘 보셨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